것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장이 역사적인 순간에 도달했다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스피가 이렇게 7,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었던 건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들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 투톱은 왜 이렇게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AMD의 호실적이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AMD가 장을 마친 뒤에 발표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7%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2% 순이익의 증가율은 훨씬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개선세가 더 도드라지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예상치보다 6%가 넘는 순이익의 개선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서 간밤 미증시뿐만 아니라 시간 외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한 건 이 여러 가지 매출을 견인했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게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57% 폭증을 했고요. 전체 매출 비중의 절반 이상이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단순히 PC 회사라는 그러한 시장의 뷰가 있었는데 지금은 GPU라던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요. 매출액이 최대 115억 달러, 매출 총이익률은 56%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 또한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한 메타와 오픈 AI와 같은 여러 기업들과의 계약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에 지금 올인되어 있던 여러 가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계약이 이제는 AMD와 같은 다른 기업들로까지 퍼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와 같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파업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듯하고요. 특히나 AMD의 실적 중에 서버 CPU 시장의 전망치를 대폭 높였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히 AI 시장의 성장세가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의 전망치를 무려 35%까지 높여 잡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5월 5일 연휴 전날 우리 시장이 정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놀라운 우리에게 안겨줬고 기분 좋은 연휴를 선물을 해줬었죠. 그때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였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거의 4조가량을 매수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니까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모두 거의 다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90% 가까운 것을 삼성과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데 사용했고요. 기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향한 매수를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한 영향력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월 초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코스피 시장 내 주체별 순매수 대금을 보게 된다면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올해 2월까지의 순매수 추이를 보게 됐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2월 달에 기관과 함께 들어오는 듯 하다가 3월 달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4월 달에 다시금 매수로 돌아섰는데 이
외국인이 이탈을 했던 그 요인을 보게 됐을 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모멘텀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데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이머징 마켓 파이 안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삼성과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흔들렸고 지수 자체가 19%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4월 들어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이제는 강력한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거래일을 봤을 때 상승 기여도의 74%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축소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3월 달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면 지금은 분위기가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좀 달라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월초에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을 주목해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 안에서 ETF의 비중도 더 커질 수 있는 여유분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월 초마다 기업들의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게 되고요. 그때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ETF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유롭게 삼성과 하이닉스를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ETF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큰 자금이 들어오니까 또다시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더 커지는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우리를 아프게 했던 시가총액이 커져서 비중을 줄이는 이 부분이 지금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바지하는 데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교보증권에서 목표 주가 33만 원 나오면서 리포트의 제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호황인데 그 강도와 지속성을 모두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메모리의 초호황은 지속이 됩니다. DRAM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고 HBM에 대한 공급 확대, 삼성전자가 4에 대한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낸드 가격이 강세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낸드 시장의 점유율을 보게 됐을 때 삼성과 하이닉스가 절반가량 세계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데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지금 샌디스크는 이 시장에서 5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낸드 부분에 대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기업의 SSD에 대한 가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시장 확대로 인한 저장 장치의 필요성 증가, 이게 삼성에게 이득을 줄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다음으로는 파운드리인데요. 애플의 공급망에 이제 삼성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퍼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에서 삼성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칩과 관련돼서 삼성의 수주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관계자가 우리나라에 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 애플과 삼성의 협력,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삼성에게 찾아와서 제발 달라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테슬라와도 협력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삼성의 앞으로의 가치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대장주들의 뷰가 바뀌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 공급 계약의 확대인데요. 반도체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고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사이클의 길이를 더 길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장기 공급에 대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보증권도 호황의 지속성을 확인했다라고 리포트의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 33만 원,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와 함께 스퀘어도 잘 가는데요. 이 나란히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하이닉스와 스퀘어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매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올해 정말 놀라운 실적 발표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더 좋아질 거고요. 내년과 내후년은 더 강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BM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HBM 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서버 D램과 SSD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SK 하이닉스에 여전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가치가 상승하면 SK 스퀘어의 순마진 자산율도 확대가 되고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엔 지주사기 때문에 할인율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할인율의 가치가 지금 주가 대비 한 44%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잘 가는 만큼 스퀘어의 주가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황제조의 자리에 안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지금 분석 결과 하이닉스와 스퀘어의 주가 상관관계가 98%가량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하이닉스와 함께 스퀘어도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정책안으로 인해서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들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할인율에 대한 축소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주가의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톱톱들이 잘 가니까 사실 오늘 지수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장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더 압축하고 종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만큼 저희와 함께 오늘도 2시간 동안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